이번 사연은 어릴 때 구박만 하고 남자 만나느라 바빴던 엄마가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길래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고 쫓아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해준 거 없는 못된 부모가 꼭 자식한테 키워준 값 내놓으라 하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이라고 남편이랑 영화나 보러 극장에 갔다가 아이 손을 잡고 가는 엄마들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엄마라는 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엄마는 왜 그런 건지, 언제까지 제 등 뒤에서 거머리처럼 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한 지는 3년 된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지금 몸 관리를 하면서 내년에는 가져보려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엄마만 생각하면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2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아빠가 떠나자마자 자기 팔자를 한탄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러 나갔고, 저는 몸도 성치 않은 할머니와 어린 삼촌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어릴 땐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았는데 명절 때나 아빠 제사 때 엄마란 인간이 얼굴을 비춰서 내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시절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어린 것이 엄마가 보고 싶어서 혼자 울지 않은 날이 없었거든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훌쩍거리고 있으면 잠에서 깨신 할머니가 저를 다독여 주시곤 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랑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가 봐요. 생각보다 엄마라는 사람이 너무 형편이 없더라고요. 날이면 날마다 술을 마셔서 제정신일 때가 없고, 남자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저보다 더 많은 아빠를 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갈 때면 매번 담임 선생님이 집에 전화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내주지 않았거든요. 하루는 엄마한테 나는 뭐냐고, 내가 그렇게 짐 갖고 귀찮으면 낳지 않았으면 되지 않냐고 따져 물은 적도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아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저 때문에 자기 인생 손해본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죽겠는데 대드는 꼬락서니 보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자기 남자친구들한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며 아양도 잘 부리더니 저는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나 보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그런 엄마에게 벗어나기 위해 알바를 했습니다. 엄마한테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기 위해 야간 알바 이후에 잠 시간을 줄여가며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대학은 갈 생각도 없어서 닥치는 대로 자격증을 따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취업했는데요. 저에게 엄마는 그동안 키워준 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알바에서 모은 돈의 절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할 때 수고한다고 등 한번 두드려 준 적 없던 사람이 키워준 값을 달라고 하면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화를 내야 할 일인지도 애매했습니다. 뭔가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라 키워준 게 아니고 내가 혼자 큰 거라고 말한 다음 당신한테 줄 돈 없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한테 못된 년 망할 년 소리를 많이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엄마랑은 명절 때 생일 때 이렇게 3번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았는데요. 통화를 할 때마다 어릴 적 술과 담배 냄새에 쩔어 제 옆에 누워있던 방한 모습이 떠올라서 거기서 탈출한 제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쉬울 때 한 번씩 엄마 얼굴도 안 보고 싶냐고 아쉬운 소리를 해댔지만 못 들은 채 했어요.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서 저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도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원래는 집이 잘 살아서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재산도 다 잃고 아버님도 세상을 뜨게 되셨다고 합니다. 졸지에 삼형제를 키워야 했던 시어머니는 신문 배달부터 식당 서빙, 택시 운전까지 안 해보신 일이 없이 돈을 버셨고 남부럽지 않게 가정을 지켜오셨죠. 그 덕에 지금은 자식들이 다 잘 되어 어머님께 다달이 생활비도 드리면서 지내고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어줬던 사람인데요. 자기가 제 모든 상처 다 감싸 안아주겠다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정말 친엄마처럼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여자 마음은 여자가 제일 잘 안다고 결혼 후에 미숙한 솜씨로 살림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 먹는 것만큼은 손수해 주시겠다며 밑반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여자들이 아이를 빨리 낳으면 경력이 끊길 수도 있다면서 시댁 눈치 보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만큼 기량을 펼치라고도 해주셨고요. 주변에서도 이런 시어머니 없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도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여 시어머니한테 정말 성심껏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거의 안 받았는데요. 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뜯어가려고 하는 친정이 있는 제가 시댁의 도움을 받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반반으로 하겠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괜히 엄마가 시댁을 만나면 돈 이야기를 할까봐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고 결혼했어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고 싶어 해서 여러 번 약속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중간에서 다 커트시켜버렸죠. 제가 내년에는 임신을 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은 신혼 초에 한 번 유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땐 회사 일도 바쁜 상황이라서 결혼 준비하느라 살이 많이 빠진 시기였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아이가 금방 떠나버렸는데요. 아무리 극초기였다고 해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났고 남편도 한동안 꽤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그런 저를 위해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아이가 떠난 건 힘들고 아쉽지만 자기한테는 네가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면서 매일 맛있는 음식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야 힘이 난다고 제가 밥을 다 비울 때까지 옆에 있어 주셨죠. 시동생들은 저를 생각해서 콧바람을 쐴 수 있게 자리도 마련해주고 저 맛있는 거 사서 먹이라며 남편에게 돈도 챙겨줬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순간을 꾸역꾸역 이겨내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가슴을 핥히어 놓는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초기 유산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애야 다시 가지면 되는 건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아본 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가리가 텅 빈 것 같은 말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고 있는 계모임에서 손자가 태어나면 돈을 주는데 그 돈 타먹어야 하니까 얼른 아이를 다시 계획해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엄마한테 처음으로 욕을 했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도 유산한 사람한테 그런 말 함부로 못하는데 그러고도 엄마가 맞냐고 하고 끊었는데요. 남편도 이 말을 듣더니 진짜 모성애라고는 쥐뿔만큼도 없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셨다 보니 허리가 예전부터 안 좋으셨어요.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갖가지 노력을 다 하셨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래 몸이라는 게 칼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합병증도 쉽게 오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무척이나 잘 돌봐주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였죠. 자식들이 다 아들밖에 없어서 간병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여자인 제가 옆에 있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셨지만 그게 저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의 반의 반이라도 갚는 길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병원비도 다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동생들이 이런 일로 부담 가지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도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으시길 바랬거든요. 그렇게 일주일간 시어머니 옆에서 진짜 딸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몸이 안 좋으신 시어머니를 보는 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한편으로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다정한 엄마를 가진다는 건 이런 건가 조금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3일쯤 되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안 받았을 텐데 혹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생겨 거래처에서 온 전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복도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엄마 목소리로 쌍욕이 날아오더라고요. 친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던 년이 남의 집 가서 좋은 일 한다면서 자기도 지금 죽겠으니까 당장 병원비 내놓으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니 병원 진료받으러 가는데 제가 보여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운도 지질이 없지 어떻게 여기서 마주칠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간병까지 하는 년이 배 아파서 낳아준 엄마가 전화하니까 싫으냐면서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길래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키워준 만큼 보답하는 거라고요? 엄마는 나 버리고 맨날 남의 남자들 품에서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하라고요. 사람이고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그런 말 못할 거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병실로 돌아와서 모르는 번호 수신 거부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을 먹고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엄마가 한 손에 병 음료수 박스를 짤랑거리면서 온 거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여기에 왜 왔냐고 했는데요. 사돈이 아픈데 병문안 정도는 와야 하지 않겠냐면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침대 끄트머리에 걸터앉고는 저에게 커피라도 한 잔 뽑아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장 나가라고 지긋지긋한 돈 이야기 할 거면 경찰 부르겠다고 난리를 쳤고 엄마는 그럼 본론만 말하겠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수술비 얼마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사부인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너무 미안합니다만 저도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요. 간도 안 좋지 폐도 안 좋지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이게 엄마는 나 몰라라 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서 사부인이 받으신 만큼 저도 받아야 공평한 거 아니겠냐며 얼마 들어가는지 말해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엄마가 이 정도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추잡하고 더러운 모습에 치가 다 떨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주체를 못하겠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그동안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면 됐지 버리고 간 딸에게 뭐가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면서 따졌어요. 미친 맨날 남자들한테는 온갖 아양을 다 부리면서 나는 한 번을 안아주지도 않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친엄마 행세를 하겠다는 거야. 당신 줄 돈 있어도 당신한테는 안 줘. 나 당신 같은 사람 이제 엄마로 생각할 마음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주란 말이야. 저는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엄마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시어머니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작정하고 돈 받을 마음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엄마 어깨를 붙잡고 병실 밖으로 끌어내려고 난리를 쳤지만 엄마는 기어이 힘을 쓰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저에게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치료할 때 필요한 돈은 자기가 줄 수도 있다고. 근데 평생 자기 속으로 낳은 딸 마음의 대못만 받고 살면 어떻게 벌을 받으려고 그러냐 물으셨어요. 딸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 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하겠습니까? 저도 힘들게 살았지만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자식 마음에 그늘지는 게 그렇게 두렵던데 어떤 인생을 사셨길래 이렇게 천박하게 구십니까?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지금 자기한테 천박하다고 했냐면서 열을 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버린 딸 내가 걷어서 내 친딸이라 생각하고 살겠다고. 그러니 내 딸한테 더 이상 상처 그만 주고 꺼지라고요. 엄마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사돈이라고 좀 대우해주니까 무슨 영부인이라도 되는 줄 아냐며 시어머니 머리를 툭툭 건드리더니 한 대 치려고 했는데요. 제가 뒤에서 몸을 잡고 말리는 찰나에 경찰들이 도착했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운 거라 엄마는 바로 경찰서로 끌려갔죠. 저는 너무 쪽팔리고 죄송해서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는 저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엄마가 있는데 왜 우냐며 하염없이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를 고소한 상태예요. 가능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게 어떤 법적 처벌이라도 받게 하려고요.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부탁하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역겨웠어요. 있을 때나 잘하지 자기가 한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저런 말이나 하다니. 엄마 좋아하던 오빠들한테나 도와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하고 그 뒤로는 일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좋을 때야 오빠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에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시댁을 건드리면 진짜 둘 중 하나는 끝장난다 생각하고 요절을 내버릴 거예요. 시어머니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지금은 집에서 회복 중이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다 나으실 때까지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은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신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했던 만큼 몇 배로 시어머니와 함께 좋은 추억 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기분 좋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 같은 엄마년이 있나요? 진짜. 시궁창 같은 인생 살면서 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키워놓고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요? 지 아쉽거나 생색내고 돈 뜯어가려 할 때만 엄마네 가족이네 하는 것들 보면 진짜 그런 환경 속에서 고마움을 아는 사람으로 잘 커서 제가 고맙네요. 그 엄마란 년 확실하게 끊어버릴 의지가 생겼으니 시어머니 모시고 잘 살면 됩니다.